자, 오늘은 근육계통 특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근육은 체중의 40에서 45%를 차지하게 되죠. 자, 이 근육의 기능은 운동을 담당을 하는데, 자, 이 운동은 뼈대 근육의 움직임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숨을 쉴 때 호흡을 담당하기도 하죠. 그리고 모든 소화관을 움직이는 것도 근육이고 심장도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근육은 체중의 40에서 45%로 자, 많은 양을 차지하죠. 그래서 근육이라는 세포의 움직임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해서 체온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상당히 많은 부분 담당을 하죠. 자, 근육은 모두 중배엽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외배엽성 근육이 있는데요. 자, 눈동자에 있는 선모체 근육이나 동공 조인근, 그리고 동공을 확대시키는 근육과 털세운근 등 피부와 가까이 위치해 있는 근육들은 자, 외배엽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아가미근이라고대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관자근과 깨물근, 입둘레근, 눈꺼풀 올린근 등은 아가미 근육으로 따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혀와 가로막은 뼈대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은 민무늬 근육에 속하는 것이죠. 자, 근조직을 분류해 봅시다. 근조직은 크게 뼈대 근육과 심장 근육과 그리고 민무늬 근육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제 뼈대 근육은요, 수위 근육이죠. 수위 근육으로 운동 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고요. 자, 무늬로 치면 가로 무늬 근육입니다. 좀 전에 민무늬 근육을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이 가로 무늬 근육으로 되어져 있고요. 뼈대 근육은 핵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다핵이고요. 자, 수축이 빨라 쉽게 피로하고 또 지속적인 수축 현상인 강직 현상이 있습니다. 자, 뼈대 근육에서 정보 전달은요, 화학적인 연접에 의해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심장 근육입니다. 자, 심장 근육은요, 자, 우리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불수의 근육이죠. 자율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뼈대 근육은 아까 운동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죠. 자, 무늬로 보면 뼈대 근육과 같이 가로 무늬 근육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고요. 자, 심장 근육은 가로 무늬 근육이지만 뼈대 근육에 비해서 길이가 좀 짧습니다. 자, 사이원반이라는 구조물이 심장 근육과 근육 사이를 분리시켜 주죠. 자, 심장 근육은 가로무늬 근육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적인 연접의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자, 이 심장 근육의 사이원반 사이에 보면 틈새음이라고 해서 심장 근육 사이사이의 공간을 서로 어떻게 해요? 열어주는, 물꼬를 터주는 그런 자, 역할을 하는 구조물입니다. 이 틈새임을 통해서 이온들이 하나의 심장 근육세포에서 다른 심장 근육세포로 비교적 쉽게 이동을 할 수 있죠. 자, 심장 근육의 특징은 쉽게 피로하지 않는 특징이 있고요. 지속적인 수축이 아니라 자, 율동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형태로 강축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민무늬 근육이죠. 민무늬 근육은 모두 다 불수의 근육입니다. 자율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요. 자, 칼모듈린이라는 구조물이 여기에 존재를 합니다. 내장 근육과 소화관을 이루는 모든 근육은 다 민무늬 근육으로 되어 있고요. 자, 수축이 느리고 완만한 형태를 띱니다. 자, 쉽게 피로하지 않는 특징이 있고요. 경련성 수축을 때로는 유발하기도 합니다. 자, 근육 원섬유 마디는 없고 대신 치밀소체라는 걸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내장 민무늬 근육은요, 단일 단위 민무늬 근육이고요. 혈관벽이나 선모체근이나 홍채와 같은 것들은 다단위 민무늬 근육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뼈대 근육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뼈대 근육의 구조는요, 자, 근육 원섬유로 되어 있고, 이 근육 원섬유가 모여서 근육 섬유가 됩니다. 이 근육 섬유가 바로 일반 세포에서 세포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 근육 섬유가 모이면 근육 다발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뼈대 근육의 단위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근육 섬유가
근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근육 섬유를 둘러싸고 있는 막, 그게 바로 근육 세포막인데 근육에서 속막이 바로 근육 세포막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을 채우고 있는 근육 세포질로 되어져 있죠.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이것이 바로 근육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자, 근육 원섬유라고 하는 자, 근육 섬유 속에 아주 미세한 근육 섬유들로 되어져 있고요. 자, 이것들이 모여 있는 것을 근육 섬유라고 하는 이 막이 이제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이 근육 섬유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바로 근육 세포막이 됩니다. 이 세포막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둘러싸여 있는 구조물이 바로 근육 섬유가 되죠. 자, 이런 근육 섬유들이 여러 개 자, 뭉쳐져서 다발을 이루고 자, 이 여러 개 모인 것을 우리가 다발이라고 하고 그것을 싸고 있는 막을 다발막이라고 합니다. 자, 다발막이 싸고 있고 그것이 여러 개 뭉쳐져서 하나의 막에 의해서 쌓여져 있는데 이 막이 바로 근육 박감막이 되겠습니다. 자, 텐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힘줄이라고 하죠. 힘줄 또는 건이라고 하는데 바로 근육을 뼈에 부착시켜주는 구조물이 되고요. 이 속에 보면 우리 골지 텐던 오르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많이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뼈대 근육의 우리 미세 구조를 한번 봅시다. 자, 뼈대 근육은요. 자, 근육 원섬유에 해당되는 미오신 필라멘트와 그 다음에 액틴 필라멘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미오신 필라멘트는 굵은 선이고요. 액틴 필라멘트는 가는 선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굵은 선은요. 어두운 띠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가는 선은 액틴의 주된 단백질이 액틴이고요. 트로포마요신과 트로포닌. 자, 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필라멘트를 액틴 필라멘트라고 합니다. 자, 밝은 띠를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근육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있는 이 구조물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상대적으로 구조물이 밝은 띠인 I띠와 그 다음에 어두운 띠를 구성하는 A띠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띠 속에는 주로 이 붉은색으로 보이는 이것이 지금 두꺼운 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두꺼운 띠에서 미오신 필라멘트이고요. 그 다음에 요 보라색, 파란색 계열로 되어져 있는 게 가는 것입니다. 액틴 필라멘트입니다. 자, I띠는요, 주로 가는 필라멘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A띠는요, 가는 필라멘트도 들어가 있지만 굵은 필라멘트가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A띠라고 합니다. 어두운 띠라고 하죠. 자, 이 어두운 띠 중간 부분에 보면 묘신 필라멘트로만 이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H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H존 중간에 좀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M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ID 중간에 보면 자, 지그재기 모양으로 쭉 내려가면서 선이 형성되어져 있죠. 이걸 Z선이라고 하는데 자, 이 Z에서 Z까지를 우리가 근육 원섬유 마디, 자, 근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게 근수축의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래쪽에 지금 근원섬유 마디를 확대해서 한번 봤더니요. 자, 미오신 필라멘트가 굉장히 두껍게 있고 그 다음에 액틴 필라멘트가 가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금 보시면 자, 미오신 필라멘트 굵은 근육 잔섬유 같은 경우에는요. 자, 머리 부분, 콩나물 모양의 머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콩나물 줄기 모양으로 된 막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미오신으로 이루어진 분자입니다. 자, 액틴 필라멘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 액틴 구슬 모양의 단백질이죠. 이것을 트로포마요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엮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로포닌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트로포닌 단백질은 나중에 근수축을 위해서 칼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이 칼슘이
결합하는 하나의 구조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단위가 되어서 근육은 수축을 이루게 되죠. 다시 이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자, 아이띠 부분은 뭐라고 했죠? 밝은 띠 부분으로 액틴 필라멘트로만 구성이 된 부분입니다. 자, A띠는 뭐라고요? 어두운 띠로 액틴과 마요신이 같이 중첩해 있는 부분입니다. A띠 중간에 보면 H대라고 해서 어두운 띠 중간에 살짝 밝아지는 부분인데 여기는 뭐라고요? 묘신으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H대 중간에 보면 M선이라고 해서 미들선 또는 미드라인이라고 표시를 하죠. 자, 근육 원섬유 마디는 Z에서 Z성까지입니다. I띠 사이에 있죠. 자, 근섬유의 수축의 단위입니다. 자, 근육 수축 시 A띠는 길이 변화가 없지만 자, I띠, H대, 즉 Z에서 Z 사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근육 수축 시에는 칼슘이 ATP와 함께 작용을 하면서 근육의 수축을 일으키게 되죠. 자, 근세동이라는 것은 근육 세포질 그물이 팽대되어 있는 부분으로 칼슘이 저장되어 있고 거기에 또 가로세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가로세관은 활동 전이가 전파되는 경로가 되는데요. 자, 그림에서 보시면 이 부분을 당겨서 낸 것이 바로 세동이가 됩니다. 자, 중간에 노란 부분이 바로 가로세관, 우리가 T세관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가로세관 부분이 되고요. 1이랑 3이라고 적혀 있는 이 하늘색 부분이 근세포질 그물입니다. 근육세포질 그물으로 이 부분에 바로 뭐예요? 칼슘이 저장되어 있죠. 자, 여기에 저장되어 있던 칼슘들이 어떻게 해요? 세포질 안으로 방출이 되면 이 세포질 안에 보면 여러분 우리 액틴이 액틴에 보면 트로포닌이 있었는데 칼슘하고 결합하는 트로포닌을 특별히 트로포닌 C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트로포닌 C와 결합을 하게 되면 자, 이 액틴의 활성 부위가 노출이 되면서 이 액틴하고 그 다음에 미오신 분자의 머리 부분하고 결합되게 되고 그리고 ATP가 이제 분해되게 되면서 근수축이 일어나게 되죠. 제가 이 부분을 아래쪽에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근육 수축의 과정은 신경근 연접 부분에, 그러니까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근세포막에 이제 수용기에 결합되므로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근수축 유발 과정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신경 종말에서 방출된 아세틸콜린이 신경근육 이음부의 근육 세포막에 있는 뭐요? 수용기하고 결합되면서 시작됩니다. 아세틸콜린이 리셉터 수용기하고 결합되게 되면 Na 플러스 이온이 세포 밖에서 근육 세포 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2단계로 그러면 근육 세포막의 막 전이가 변화되면서 이제 활동 전이가 발생되게 되겠죠. 자, 활동 전이가 근육 세포막하고 가로세관이 있었죠. 가로세관을 통해서 전파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세포가 있으면 세포와는 상대적으로 어때요? 마이너스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깥쪽은 플러스로 되어져 있는데 자, 우리가 아세틸콜린이라는 그 물질이 그 근육막에 있는 리셉터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은요. 자, 우리 세포막의 일부 문이 어떻게 돼요?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문이 이렇게 자, 개방되면서 바깥에 있는 Na 플러스 이온이 어떻게 해요?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세포 안이 플러스로 바뀌면서 막전이의 상태가 변하게 되고 자, 이 막전이가 역치값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Na 플러스가 다량으로 세포 안에 들어오면서 활동전이라는 게 유발되는데 자, 그래서 이 활동전이가 근육의 세포막을 따라서 흐르게 되고 아까 세동이 기억나십니까?
이 세동이에 의해서 세포 안에 이제 깊숙한 곳까지 활동 전이가 T세관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로세관을 통해서 세포 안에 깊은 곳까지 활동 전이가 전파되면 그 세 동이를 구성하고 있는 옆에 있는 두 동이, 그게 바로 근육 세포질 그물이죠. 그 안에 정말 수조라는 거 안에 칼슘이 저장이 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근육 세포질로 방출되게 됩니다. 자, 4단계는 자, 방출된 칼슘이 트로포닌 C라고 하는 것하고 결합하게 되면 자, 트로포마이오신이 막 꿈틀꿈틀거리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액틴의 활성 부위가 노출되고 이 액틴의 활성 부위하고 콩나물 머리 부분, 미오신의 머리 부분이 결합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근육이 수축하는 연결 다리가 형성되죠. 그래서 즉 액틴과 마요신 머리가 어떻게 해요? 크로스 브릿지를 단단하게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크로스 브릿지가 형성이 되면 5번째 단계로 ATP가 분해되면서 ATP가 분해되면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방출되게 됩니다. 이 에너지의 방출 부분으로 자, 마요신 머리 부분이 꺾이게 되면서 이제 꺾어서 서로 어떻게 해요? 이제 가까이 이제 밀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Z에서 Z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근육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운동이 한번 일어나고 나면 ATP를 소모해버렸죠. 그래서 운동이 일어나고 나면 다시 그 크로스 브릿지 부분이 느슨해지면서 분리가 되면 다시 어떻게 해요? ATP가 거기에 달라붙게 되고 자, 그러면 다시 크로스 브릿지가 단단하게 형성되면서 ATP가 분해되고 그 에너지로 다시 또 어떻게 해요? 꺾여서 Z에서 Z 사이가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런 분리되고 꺾이고 분리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근육은 점차적으로 짧게 수축이 되는데 이 크로스 브릿지가 하나만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근육 안에 수없이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한 부분에서는 꺾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리되고 또다시 수축하고 분리되고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런 근육 미세 섬유가 이런 운동을 미끄러지는 운동이라고 해요. 미끄럼 운동으로 근육 세포의 길이가 짧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신경 근육 이음부에서 아세틸콜린이 방출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리셉터에서 그것이 결합이 되고요. 자, 이 통로들이 어떻게 해요? 군데군데 열린다 했죠. 그러면 세포 바깥에 있는 이온들이 세포 안으로 이동됩니다. 그래서 안쪽에 마이너스였던 것이 어떻게 해요? 플러스로 이동되는데 이것은 세포막뿐만이 아니라 근육 깊숙이 들어가 있는 가로관 안쪽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온들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자, 이 안쪽까지 어떻게 해요? 활동 전이를 통해서 전파되게 됩니다. 자, 가로세관하고 같이 붙어 있는 부분에 근세포질 그물이 있었죠. 이 근세포질 그물 안에는 칼슘이 어떻게 해요? 다량으로 저장되어 있는데 이 활동 전이가 전파되면서 이 가로세관 안에 저장되어 있던 칼슘을 어떻게 해요? 근육 안으로 방출시켜 줍니다. 자, 칼슘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액틴이 있었는데 우리 트로포닌 C라는 트로포닌에는 단백질이 어떻게 해요? 자, 활성화되어지면서 액틴의 활동 부위가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노출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칼슘이 이거하고 결합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트로포닌 C가 결합을 하게 되고 결합하게 되고 액틴의 활동 부위가 노출이 되면서 이 미오신 머리 부분하고 어떻게 해요? 강하게 결합해서 크로스 브릿지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 크로스 브릿지가 형성이 되면 그때 연결되어 있던 ATP가 어떻게 해요? ATP아즈라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죠. 이 에너지에 의해서 이 머리 부분이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이렇게 꺾여서 이동이 되어집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 부분이 어떻게 해요? 액틴을 계속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Z하고 Z 사이가 어떻게 해요? 점차 가까워지는 자, 그래서 근육이 수축되는 그런 단계를 반복적으로
유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 어느 정도 수축을 했어요.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만 수축해라는 신호가 보내지겠죠. 자, 아세틸콜린이 더 이상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어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가 있습니다. 이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에 의해서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면서 활동 전이가 중단되게 됩니다. 이 활동 전이의 중단은 자, 근육세포질 그물 안으로 칼슘 이온을 다시 어떻게 해요? 재흡수시킵니다. 이때는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칼슘을 근형질 세망 속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가져가게 되죠. 자, 그러면 근육세포질 속에 칼슘의 농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자, 칼슘 이온 농도가 평소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면 트로포닌과 트로포미오신의 위치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고요. 그러면 액틴 필라멘트죠. 가는 근육 미세 섬유의 활성 부위가 이제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서 돌아가 버리니까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브릿지 형성이 해제가 되죠. 그래서 미끄러운 운동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근수축이 종료가 되며 근육 섬유가 원 상태로 돌아가 길어지며 이완 상태로 돌아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원 상태로 되돌아가는 근육 이완이 됩니다. 자, 아세틸콜린에 이제 더 이상 아세틸콜린이 방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나머지 아세틸콜린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에 의해서 다 분해가 돼 버리고 이제 필요한 것들은 이제 이 신경 말단에서 재흡수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완전히 분해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활동 전이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겠죠. 세포 안에 이제 안정막 전이 상태로 돌아가며 자, 여기에 있는 칼슘 아까 방출되었잖아요. 자, 더 이상 신호가 오지 않으면 칼슘을 어떻게 해요? 능동수송으로 다시 어떻게 이쪽으로 근형질 세망에 있는 자, 이 공간 안으로 칼슘을 다시 이동시키게 되고요. 칼슘이 없어지면 노출되었던 활동 부위가 액틴의 활성 부위가 어떻게 해요? 다시 원 상태대로 돌아가 버려 갖고 노출 부위가 차단이 되면 이 사이에 크로스 브릿지가 더 이상 형성되지 못하니까 미오신 헤드는 원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고요. 이 근육도 어떻게 해요? 아까 수축되어서 모였다가 이제 원 상태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자,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육의 수축과 이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육의 운동 시 소모되는 물질을 한번 봅시다. 자, 근육의 운동에서는요, ATP라는 에너지가 소모가 되어져요. 자, 이 ATP라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산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당이 있어야 됩니다. 당은 자, 포도당과 글리코겐, 혈중에 떠돌아다니는 당을 포도당, 그 다음에 글리코겐은요, 저장되어 있는 당을 우리가 글리코겐이라고 하죠. 당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포도당이라는 것에서 산소하고 포도당이 결합해서 분해가 되면은요, ATP가 생성이 되면서 근육 운동에 사용이 됩니다. 자, 아래쪽에서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 봅시다. 자, 포도당이 산소하고 결합하면 ATP라는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자, 이 ATP는요, ADP와 ADP와 PI로 분해되고 산소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게 되죠. 자, 그렇게 이 ATP가 ADP와 PY와 이산화탄소 생성물로 생성이 될 때 에너지가 만들어지고요. 우리는 이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근육 수축을 하거나 신체에 필요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해될 때 ATP가 ADP와 PI로 분해될 때 열이 발산되는데 이걸 사용을 해서 체온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포도당 한 분자가 분해되면 산소가 충분히 분해된다면 38개 정도의 ATP를 생산해냅니다. 자, 물론 중간에 소모되는 ATP도 있기 때문에 이익이 완전 38개라고는 할 수 없지만 38개의 ATP는 일단 만들어지기는 하죠. 이렇게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을 우리가 유산소 해당 과정이라고 하고요.
이 38개를 만들어내는 데는요, 세포질에서 2개의 ATP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TCA 회로를 돌면서 또 2개 정도의 만들어내고 전자전달계 과정을 통해서 34개 정도의 ATP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포도당이 산소가 충분한 상황에서 분해가 되면은요, 완전히 연소되면서 에너지를 38개를 만들어내고요. 자, 중간에 소모되는 ATP가 몇 개 있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완전히 연소가 되고 그 다음에 물과 이산화탄소만 생성이 됩니다. 자, 하지만 산소가 충분하지 않는 환경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2개의 ATP만 생성을 해내고, 자, 이런 TCA 사이클이라든지 전자 전달 과정으로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자, 이와 같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당을 분해하는 것을 무산소 해당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이때는 젖산이 생성되면서 산소 부채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근육 운동 시 젖산이 포도당과 당원질로 다시 근육 운동 시 생성된 젖산이 포도당과 당원질로 다시 재합성되는 곳은 바로 어딘가요? 바로 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근육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젖산이 생성됐잖아요. 자, 이것이 그대로 신체에 남아 있으면 피로도 형성되고 에너지 대사가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휴식 시가 되면 휴식 기간에 이 젖산을 간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효소를 이용해서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포도당이나 당원으로 재합성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코리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자, 운동 시 나타나는 변화를 한번 봅시다. 자, 운동 시에는요, 신체에서 호흡수가 올라가게 되죠. 자, 그리고 열이 발산되고 하면서 혈액이 농축됩니다. 혈액이 또 산성화도 됩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젖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운동 중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혈액이 산성화되고요. 심장 박동수와 심장 박출 양도 늘어납니다. 당연히 혈압이 높아지겠죠.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과도하게 에너지를 소모하고 ATP를 분해하기 때문에 체온도 올라가게 됩니다. 자, 불감발안으로 열도 많이 외부로 방출되고 땀도 흘리게 되죠. 그래서 소변의 양이 줄어들게 되죠. 자, 운동 시에는요, 근육이 사용되기 때문에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대신에 정맥이라든지 간이나 지라 등에 있는 저장성 혈액은 줄어들게 되겠죠. 이것이 근육으로 이동하게 되고, 자, 순환 혈액 내로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 시에는요, 근육에서 다량으로 산소를 가져다 쓰기 때문에, 그리고 젖산 같은 물질들이 만들어지죠.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산소들을 다 끌어서 쓰고 산소가 부족한 젖산 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산소 부채 현상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유산소 운동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유산소 운동은요, 전신 지구력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리고 심폐 기능을 증가시켜 주죠. 그리고 유산소 운동의 특징은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젖산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운동 효율이 굉장히 크고 지방 소비가 많아지죠. 그리고 근육의 피로는 잘 생기지 않고 상대적으로 피로가 늦게 발생됩니다. 하지만 무산소 운동은 그렇지 않다, 그죠?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젖산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산소 부채가 많아지고요. 자, 굉장히 빨리 피로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최대의 산소량이라는 거죠. 우리 인체가 최대한 품고 있는 산소의 양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어떻게 해요? 운동 효율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의 산소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건은 심장 박출량이 많으면 최대한 조직에 산소 공급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또 폐 활량이 더 크다면 산소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혈액 속에, 그러니까 혈색소, 우리가 헤모글로빈이 산소하고 결합해서 조직에다가 산소를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의 양이 많다면 최대 산소량이 더 증가하겠죠. 그리고 조직에서 가지고 온 그 산소를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최대의 산소량이 증가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뼈대 근육 섬유의 종류를 우리 보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